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에 오영수 배우가 사람들의 주목을 요즘 많이 받았죠. 히트작의 배우라서가 아니라요. 그의 태도. 그의 말에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깐부치킨 광고 거절했다는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상업 광고를 해서 거절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깐부라는 작품 속에서의 어떤 그런 단어가 훼손될까봐. 그러니까 닭다리 들고 깐부치킨 맛있어요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 작품 때문에.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저 사람 깐부치킨 광고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깐부치킨 광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배우를 욕할 사람은. 그냥 그 광고 할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면서 의외의 그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제 신선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세속적인데 그렇지 않은 반전을 보면 사람들은 어라?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어요. 오영수 배우의.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했대요. 마른 오징어 한 마리랑 소주랑 생라면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장면을 재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른 오징어는 그때 없었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이정재 배우하고 이렇게 생라면 부셔가지고 스프 뿌려가지고 이제 안주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주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연출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겨레 기자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오영수 배우께서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고 거절하셨대요. 그래서 기자가 정말 부끄러웠대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신중하고 품위가 있고 가볍지 않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들이냐 어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절로 밖으로 이제 그 배우께서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나이 78살에 이제 유명한 배우가 돼도 그렇게 겸손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이 먹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딱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오영수 배우를 원로 배우를 딱 보고 제가 이제 목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내 말이 먹히는 인생을 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이 들수록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정말 해서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나이 들수록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버릇과 습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우리가 왜 특히 나이 들면 이제 답정너라고 그러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맞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 귀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꽤 괜찮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편견을 항상 없애려고 노력을 한대요. 다소 예의 없는 어떤 후배에 대해서도 요즘 저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라서 저러는 거지. 너그럽게 이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학교를 중퇴했다고 이제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학교를 그 시대 기성세대들은 중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학교를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중퇴하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왜? 어쩌려고? 사고 쳤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편견이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면 요즘 많이들 학교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한 걸로 내가 들었는데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어? 라든지 학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봐 준다든지 이런 게 앞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편견 없이 사람에게 대화하는 어떤 방식이 되겠죠. 한참 회사 다니던 후배가 이제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일단 놀라지 말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지 말고 그런 제스처를 하지 말자는 거죠. 회사 그만뒀구나. 그럼 요새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겠네? 어떻게 지내?
다른 일 시작해? 뭐 다른 계획이 생겼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왜 그랬어?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 해도 이미 편견을 가진 대화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말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은 딱 말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괜히 말해서 사람 이제 모냥 빠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그게 이제 양해가 되는데 나이 들수록 정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부탁을 했어요. 선배님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흔쾌히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딱 말했을 때, 그러면, 후배가 이제, 저 선배가 이제 뭐 다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 라고 하면 사이가 어색해지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흔쾌하게 오케이 했던 것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단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인지 알아보고 연락할게. 라고 얘기하면, 알아봤더니 이제 변수가 생겨서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도 알아봤더니 이만저만해서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쾌히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 정도야 뭐 내가 해주지 뭐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후배는 이 임팩트가 적어서 이제 실망하는 어떤 그런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지 않을 수 있죠. 되거니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적었을 테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떤 말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이제 나이를 들면 들수록 계속 이제 나보다 어린 후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못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잔소리하면 굉장히 우습죠. 뭐, 자기도 체중 관리 못하면서 남한테 운동해라 살 빼라 이러면 우습잖아요. 자기 공부 안 하면서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보면서 뭐 아이들이나 뭐 직원들한테는 뭐 자기 개발 안 한다고 막 계속 잔소리하는 거 안 먹히고 내 말에 내가 책임 못 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어떤 걸까요? 이제 말끝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에 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내가 말한 대로, 내 말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죠.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어찌든지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설득하려고 강제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말로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심하고 걷어내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사람을 일단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춤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들도 내 마음에 딱 맞춤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얘기도 이제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신경 쓰여서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은 정말 틀리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해주고 싶으면 그거조차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고 이야기해주는 게 맞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에 이제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과는.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면 저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지. 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나쁜 사람이라거나, 뭐 형편없는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어떤 이제 매도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나이 들수록 어떤 우리의 대화법에 전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충분히 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뭐 60대, 70대가 아니라요. 지금 30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대 때보다는 내가 나이가 더 들었으니까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라도 더 예전보다는 잘 지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되는 대화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리라는 걸 이제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과 어떤 이제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맞고 이게 맞고 저게 틀려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보다 이제 친밀하게 그렇게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이 대화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품위 있고 우아한 사람들 나이 들수록 이제 그렇게 돼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법을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될수록 더욱더 품위 있고 우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